사실 도형 문제들은 풀이하는 걸 보고 나면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죠? 예. 풀이를 생각해내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예. 그래서 풀이를 생각해내는 과정을 최대한 말을 해보려고 하긴 할 텐데, 그게 쉬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알겠지? 예. 지금 30도인 한 내각이 30도인 직각 삼각형이 있다는 말은 여기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고 여기의 길이가 루트 3분의 4다라는 말을 한 거야. 그지? 이거 가지고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C2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맞니? C2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남은 조건은 여기랑 여기가 길이 같다는 거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나? 이해돼? 그럼 저 두 길이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는 거야. 어떻게 연결할 건데 저 두 길이. 지금 아예 떨어지는 길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걸 나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이 문제 풀이 고민인 거거든? 그러잖아. 저거 두 개 같다는 거 안 쓰면 C2의 길이 못 구하는 건데 저거 두 개를 나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지? 근데 길이를 직접 연결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를 세타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도 세타가 돼. 동의하겠냐? 동의 못하겠니? 동의 못하겠냐 물어보잖아. 동의하겠어? 못하겠어? 하겠어요? 왜냐면 얘랑 여각이잖아요. 근데 얘랑도 여각이란 말이에요. 90도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선생님? 자, 잘 봐요.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니?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여기의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문제 다 푼 거예요. 네? 이게 문제를 다 풀었다고요? 이 삼각형 보여야 돼? 여기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근데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가 사인 법칙이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는 그 대각의 사인의 비와 같다는 거야.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이 사인 세타라는 길이를 이 대각의 사인인 사인 세타로 나누고 여기는 120도인 거 알잖아. 2분의 3파이, 아니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아이고, 잘 많이 들었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 3분의 2파이를 곱하게 되면 이게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돼서 그냥 루트 3이 된다고. 자, 내 말 잘 들어. 이 과정을 보통 해설지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 삼각형 EDC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이 실제 뜻이 뭐예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는 그 대각의 사인 값의 비와 같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DC의 길이 대 EC의 길이는 사인 세타 대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비례식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같다 이지랄 해가지고 EC 곱하기 사인 세타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DC는 2 사인 세타니까 이렇지 않냐. 그러면 사인 세타 약분되니까 얘는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어서 루트 3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문제를 많이 푸는데 왜 이렇게 땡땡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냐면 그냥 이게 남들한테 그러니까 수학이 좀 안 되는 친구들한테 설명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내 말을 잘 들어봐. 비례식의 이해도가 낮은 친구들은 이거를 끝까지 고집한다고. 근데 이거는 비례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굳이 설명해줘야 할 때 쓰는 표현이지 본인이 문제 풀 때 저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선생님 생각은 이거야. 이 삼각형에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는 그 대각의 사인의 비와 같다고 했잖아. 그 말은 변의 길이를 대각의 사인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누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예요? 왜 저번에 지름이죠. 근데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그 얼마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 얼마가 다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길이를 이 각의 사인으로 나누면 그 일정한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로 나누는 거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외접원의 지름이기도 하고 그 일정한 b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다 뭘 곱하기만 하면 사인 3분의 2 파이를 곱하기만 하면 왜? 사인 3분의 2만큼 커지는 거니까 EC는 EC가 나오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면 얼마 대 얼마는 얼마 대 얼마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걸 받아들이도록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하겠어요? 닮은비도 마찬가지예요. 닮은비도 몇 대 몇은 몇 대 몇 이따위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알았니? 지금 좀 찜찜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다 들어올 겁니다. 알겠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여튼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 같은 길이를 나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의 공리 끝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냥 씨발 존나 안 풀리네. 뭔 소리야. 이러고 있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조건을 어떻게 연결해서 답에 도달할 것인가 계속 이 생각하는 거야. 알았니? 자, 다음 밑에 거 있네요. 근데 사인 법칙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계속 아시게 될 건데, 사인 DAC 여기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 세타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비례 관계니까 니네가 아는 사인이 누군데? 아는 사인이 10분의 7이지? 맞아. 아는 사인은 DAB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아는 사인인 10분의 7을 그것의 대변의 길이인 5로 나누고 내가 알고 싶은 사인의 대변의 길이인 2를 곱하면 그것이 답이다. 제 말은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안 되는 친구들은 뭐 하겠다고? 사인 세타 대 사인 각 DAB는 5대 2다. 아싸 4적 외적 뭐 이러고 있잖아요. 결국 똑같은 거 나와요? 똑같은 거 안 나와요? 똑같은 거 나오잖아. 뭔 말인지 알았니? 2대 5다. 잘 안 쓰니까 내가 반대로 썼어요. 결국 똑같은 거 나와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지 내 말은. 알겠지? 다시 얘기할게. 길이를 알고 싶어. 아는 길이를 그 대각의 사인으로 나누고 내가 알고 싶은 길이의 사인을 곱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각의 사인을 알고 싶어. 아는 각의 사인을 그 대변의 길이로 나누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각의 사인을 곱하면 변의 길이를 곱하면 각의 사인이 나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다고. 훨씬 풀기가 빨라요. 익숙해지면. 뭔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또 계속 나올 거니까. 814번.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BAC는 45도, DBC는 15도, ACD는 75도, 뭐 각 다 표시되어 있고요. AC의 길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때 BD의 길이를 구하래. AC의 길이를 가지고 B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뭘 좀 생각하면 좋겠냐면, 얘는 사인 법칙이라기보다는 원주각인 것 같은데, 자, 이 15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원주각이잖아요. 항상 원주각은 호의 길이를 같이 보세요. 75도는 어디예요? 요만큼이에요. 그럼 75도하고 15도 더하면 몇 도지? 그럼 원주각이 90도란 얘기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 말은 AC가 지름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15도랑 75도를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AC가 지름이기 때문에 AC가 지름이니까 여기가 수직이 될 거 아니냐? 아니야 아가들. 저희가 수직이 되겠죠? 내가 뭐 어려운 얘기 하고 있니? 아니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니까 물론 여기도 수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어디 보셔도 되는데 여기가 그러면 똑같이 15도가 될 거 아니냐?
이거 필요 없겠는데? 지름 찾는 거. 왜냐면 60도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BD의 길이 구하랬죠. 지름 필요하네. 팔루트 6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럼 BD의 길이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인 법칙 그대로 쓰시면 돼요. 지름의 길이가 팔루트 6이죠? 그죠? 예. 여기다 뭐만 하시면 돼? 사인, 여기 전체가 60도잖아. 그럼 여기 BD 나올 거 아니야. 삼각형이 내접하니까. 이제, 예. 그래서 2분의 루트 3 하시면 답 나오겠네요. 이해하시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려면 지름에다가 대각의 사인을 곱하면 된다. 이것도 사인 법칙이에요. 2R 사인 A, 2R 사인 B, 2R 사인 C로 알고 계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815번)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무슨 뜻이에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A 대 B 대 C. 누가 소리도 없이 얘기하는데 약간 들었어요. A 대 B 대 C. 내가 뭐라고 했어요? 사인 법칙의 진짜 뜻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는 그 대각의 사인 값의 B와 같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얘 K로 잡으면 A 더하기 B는 5K, B 더하기 C는 6K, C 더하기 A는 7K일 거니까 이거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예요? 9K예요? 그럼 여기서 C는 4K죠. 여기서 A는 3K죠. 여기서 B는 2K잖아요. 그러니까 3대 2대 4다. 이렇게 쉬운 얘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뭘 아셔야 된다고요? 사인 법칙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는 그 대각의 사인 값의 B와 같다. 이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사인 값에 대한 변의 길이의 B가 사실은 외접원의 지름인 거죠. 2R. 알았니? 817번. 뭔가 색다른 문제인 것처럼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선생님 A 더하기 B는 어떡하죠? 삼각형 문제를 풀 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I는 누구냐면 C의 보각이죠. 즉 파이 마이너스 C라는 놈이 A 더하기 B라는 건데 보각의 사인은 그냥 원래의 각의 사인과 같기 때문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사인 C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가 2대 3대 4란 말이잖아요. 그럼 A는 3K, B는 4K, C는 2K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기다 집어넣으면 6K의 제곱하고 16K의 제곱하고 4K의 제곱이니까 그냥 3분의 10. 결국 위하고 똑같은 문제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각형의 사인 법칙의 의미는 뭐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는 그 대각의 사인의 B와 같다. 이건데 여기서 뭘 섞었어요? 보각을 섞었어요. 보각을 섞기가 아주 좋죠. 왜냐면 사인은 보각이 서로 값이 같으니까. 알았니? 넘어갈게요. 823번. 건물의 높이를 구하기 위하여 120m 떨어진 AB에서 측량하였더니 45도, 75도. 그래요. 건물의 높이를 구하래요. 이게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건물 높이 구하는 건 1도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BQ의 길이만 있으면. 왜냐면 그 PQ의 길이라는 놈은 BQ의 길이 곱하기 탄젠트 30도잖아요. 내 말 맞니 안 맞니? 그렇잖아. 탄젠트 30도가 이거보다 이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 BQ의 길이만 구하면 되지? 근데 BQ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45도하고 75도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야? 120도니까 여기 60도지. 그치? 니네가 아는 길이가 120이잖아. 그러면 모든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아는 길이를 그 대각의 사인으로 나누고 알고 싶은 길이의 사인을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20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겠네. 그치? 이거 여기다 곱하면 답 나오겠죠? 안 나오겠니? 어차피 루트 3 나눠야 되잖아. 그럼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40 루트 2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탄젠 30이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으로 두 번 나눠야 되니까 3으로 한 번 나누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40 루트 2라고 바로 쓰시면 되겠죠?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다음 825번.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AD는 3, CD는 6, 코사인 B는 9분의 1일 때 AC의 길이를 구해라. 이건 뭐냐면 여기에 코사인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AC를 구하려면 여기에 코사인이 필요하잖아.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각은 합이 파이예요. 서로 보각이라고. 무슨 말 이해되니? 즉 코사인은 보각이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9분의 2다.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거지. 그러면 AC의 길이의 제곱을 J 코사인으로 구하시면 되죠. J 코사인 아시죠? 예. 36, 9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 그러니까 6 더하면 되는 거냐? 4 더하면 되는 거네. 4. 그지? 49네. 그러면 7 되겠네요. 이렇게 쉽다. 안 어렵죠? 안 어려워. 오히려 뭐 중등 도형 심화 교재보다 좀 더 쉬운 느낌? 그럴 리가 없다고? 니네가 중등 도형 심화 교재를 안 풀어보고 올라온 건 아니고 지금? 중등 도형 진짜 개 짜증나는 문제들 많아요. 예. 자, 평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하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다. 저기를 세타라고 하고 저거의 사인값 알려줄 테니까 DG의 길이랑 BE의 길이의 곱을 구해라. 아하, 그렇구나. DG의 길이. 그냥 단순히 DG하고 BE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살짝 좀 깝깝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DG도 구하고 BE를 구해서 곱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DG 곱하기 BE밖에 안 구해지는 걸 수도 있단 말이지. 물론 1차원적으로 일단 DG 곱하기 BE, 그러니까 DG 각자 나오고 BE 각자 나오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안 나올 리가 없겠는데? 여기 4고 여기 2잖아.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DG는 무조건 나오지. BE는요? 선생님 여기를 모르는데요? 여기 보각 아니니? 보각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코사인 입장이니까 얘는 지금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4분의 3이다. 그러면 이거 직접 구하는 거네요. DG의 길이의 제곱은 16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3인 거죠. 아니 8이고 BE의 길이의 제곱은 똑같아요. 16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여기만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보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32예요. 그럼 DG 곱하기 BE는 DG는 2루트이고요. 얘는 4루트인가요? 그러니까 16 되겠네요. 겁나 쉽구만. 이런 거 어려워하면 안 된다. 알았니?
828번. 이거는 하 문제이긴 한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아마 이거 아닐까? 크기가 가장 작은 내각을 구하라는데 그게 누구의 대각인가요? 근데 이거 약간 그 원론적인 질문으로 좀 가보자 하더라. 삼각형을 아무거나 그렸을 때 아무 삼각형이나 그린 거야,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길이가 얘가 제일 짧아 보이고 얘가 그 다음이고 얘가 제일 길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냐? 근데 이 각도가 제일 작아 보이고 이게 그 다음이고 이게 그 다음으로 큰 것처럼 보이지 않냐? 무슨 말이냐면 사인 법칙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든 거냐면 내가 삼각형을 만들어 보니까 변의 길이를 늘리면 그 대각의 크기도 같이 늘어나던데 왜 내가 변의 길이를 늘린 만큼 대각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늘어나면 각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상식이었어. 근데 왜 내가 변의 길이를 늘린 만큼 각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었단 말이야. 왜 그럴까? 이걸 고민하다가 만든 게 사인 법칙이야. 아, 각의 크기랑 대응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의 크기의 사인 값과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 내가 길이를 늘린 만큼 각이 늘어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사인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내각을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그 대변은 길이가 가장 짧겠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 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이거에 이 각을 세트라고 할게요. 그럼 그냥 j 코사인 물어보는 문제죠. 맞니?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와? 루트 2분의 1 그럼 세타는 4분의 파이다 라는 거 할 수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지? 너네 j 코사인 쓸 때 막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따위 거 하고 있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삼각형을 그려. 내가 세타였단 말이야.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알고 싶잖아. 그럼 2 곱하기 인접한 두 변의 길이.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뭐 A냐 B냐 C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냥 인접한 두 변의 길이의 곱이 들어오는 거고 걔들의 제곱은 더하고 그 다음에 대변의 길이의 제곱은 뺀다. 이런 관점으로 공식을 기억하셔야지. 무슨 뭐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따위로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걔가 누구냐고. 그게 중요한 거지. 걔가 누구냐. 뭔 말인지 알겠지? 삼각형 ABC에서 저게 만족한대요. 근데 되게 부자연스럽다 진짜. 문제 만들려고 고생 많다 진짜. 아니 양변 아무리 봐도 5로 나누고 싶게 안 생겼어요? 그치? 근데 나는 왠지 이렇게 쓰고 싶지 않냐? 겁나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얘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제2 코사인 법칙이죠? 원래 이 식을 써놓고 저 문제를 만들었다는 뜻이지. 그러면 코사인 A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뜻이지 않냐? 아니야 맞냐? 코사인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A는 둔각이란 얘기야. 그러면 탄젠트도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죠? 탄젠트는 길이만 보면 코사인 A가 5분의 3이 나왔다는 건 동경의 길이가 5고 x좌표가 마3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y좌표는 4일 거 아니야. 그럼 마3분의 4가 나오겠지. 이해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거 보면 그냥 5로 나누고 싶은데 5로 나누고 5분의 6bc라고 안 쓰고 싶은데 마이너스 2bc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쓰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알겠죠? 네.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오. 이거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사인을 구하라고 하든 코사인을 구하라고 하든 탄젠트를 구하라고 하든
걔들은 B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B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B를 구하려고 한다는 건 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맘대로 여기 이렇게 1이라고 해야지 이지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 1,1이고 여기는 1,2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루트 5고 여기는 루트 2고 여기는 1일 거 아니냐고. 그럼 여러분들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코사인 구하라는 말밖에 더 돼요 이게? 갑자기 겁나게 쉽죠?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인접한 두 변의 길이의 곱, 걔들의 제곱의 합, 그리고 대변의 제곱을 빼시면 되죠. 이해되니 친구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건 뭐를 구하는 관점이라서? B를 구하는 관점이라서 크기가 관계없다. 즉 내가 크기를 임의로 지정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심지어 저는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도 B를 구함으로 크기는 무관하다. 얼마라고 하자. 이렇게 쓰라고 해요 그냥. 왜냐하면 그것도 일반적으로 쓰겠다고 몇 K 이러고 있으면 계산이 좀 더러운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오히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문제도 틀릴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B를 구하니까 크기를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감점 요인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선생님이 나는 죽어도 감점해야겠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학생이 서술형이 했는데 다 맞게 썼거든요. A 더하기 B를 구하는 게 답이었어요. A 더하기 B를 구했어. 맞았단 말이야. 걔가 99점이더라고. 1등이었어 1등. 근데 갑자기 걔를 부르더니 너 A를 안 쓰고 B를 안 써서 점수를 까야겠다는 거야. 3점을. 근데 웃기지 않냐? A, B를 각각 구하고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냥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깔려면 뭐.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이거 교육청에 민원 나오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이랬거든. 그래서 선생님 저 학교 생활 편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3점 까여도 1등급이라서 아주 만족하니까 괜찮아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깔려고 하면 깔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예. 참고로 그 학교는 공립고등학교였어요. 어딘지는 밝히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아니 그걸 왜 까지? 하여튼 그렇고요. 예. 831번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육각형에서 중점을 잡아놓고 여기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설마 나는 여기 8인 거 알고 여기 4인 거 아는데 AM의 길이를 못 구해서 코사인 세타를 못 구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 진짜 너무 충격이 크다 선생님이. 약간 충격받아도 되겠니? 왠 줄 알아? 내가 보조사 하나 딱 긋는 순간 내가 왜 충격받는지 알게 될 거야. 모르겠냐? 진짜 다시 한번 충격이 크다. 내가 그렇게 니네 기말고사 할 때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중선정리잖아. 중선정리잖아. 그러지 않니 아가들? 무슨 말인지 알지? A2의 길이를 모르는데 왜 몰라? 이거 12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 8루트 3이란 말이야. 이해하지? 이해하잖아. 근데 갑자기 이러고 싶지 않니? 선생님 도라이에요? 아니 도라이 아니야 나. 왜냐면 우리 코사인 세타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답은 나올 것 같은데 괜히 숫자만 커지고 있잖아 짜증나게. 물론 이것도 뭐 감점하려고 하면 감점할 것 같은데. 여튼 이 상태에서 중선정리를 쓰시면 12 더하기 4는 2배에 제가 지금 뭐하고 있죠? 길이는 지금 4분의 1로 줄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x라고 할게요. am이라고 쓰면 또 누가 택할 것 같아서 더하기 1 하면 되잖아요. x 얼마야 그러면? 친구들 x 얼마냐고? 7이야? 맞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아니 7이라고. 조용히 해줘.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루트 7. 네, 그래요. 루트 7이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1분의 7 더하기 1 마이너스 4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게 답이겠네. 그러니까 이게 b를 구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길이 마음대로 줄여도 별 상관없다 이거죠. 알았니? 물론 서술형 답변 작성할 때 찜찜한 친구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쓰세요. 833 코사인 b를 구하시오. 넓이의 b가 1대 2대 8이란 얘기잖아. 맞아? 그럼 길이의 b는 1대 루트 2대 2 루트 2란 얘기 아니야? 너네 지금 뭘 구하고 있다고? b요. b를 구하고 있다고. b는 크기가 상관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 루트 2라고 하고 세 번째 원의 반지름 2 루트 2라고 해도 되겠니? 그럼 여기에 길이를 그냥 1 더하기 루트 2라고 하고 여기를 1 더하기 2 루트 2라고 하고 여기를 3 루트 2라고 해도 답이 나온다는 말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머지는 그냥 제2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죠. 계산 생각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뭐 3분의 7 마이너스 4 루트인가 나올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안 할게. 계산 니네 해봐.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좀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 어떤 책들이 제2 코사인 법칙의 의미 이런 거 설명해 줄 때가 있거든요. 이걸 뭐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코사인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야. 알겠지? 두 번째,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이미 한 내각의 코사인을 알 수 있다. 이건 약간 핀트가 어긋났어. 세 변의 길이의 b만 알아도 돼.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길이를 모르면 코사인 법칙 안 쓰고 있단 말이야, 애들이. 그게 아니라 세 변의 길이의 b를 알면 이미의 한 내각의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아요. 836은 이게 뭐이냐? 얘는 b의 길이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내가 그 말 딱 하자마자 나와버리는데? 얘 코사인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코사인을 아는 거죠. 나머지 한 변의 길이 할 수 있다니까. b의 제곱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8 나와요. 8. 그럼 b가 2루트입니다. 알았니? 각 A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변의 길이 봐봐. 딱 봐도 각 A의 길이가 딱히 안 구해질 각이지 않냐?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 세 각 다 특수각이 나오면 참 좋은데 두 각만 특수각이고 나머지 한 각 특수각이 아닌 케이스가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30도, 45도, 105도. 그럼 30도나 45도는 구할 수 있지만 105도는 못 구하잖아, 니네. 물론 나는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저 사인 A가 안 구해질 것 같으면 그냥 사인 C를 구한 다음에 내각의 합이 파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해하겠니? 그럼 사인 C를 구해보려고 하면 C가 길이가 훨씬 더 좋잖아 지금. 맞아? 사인 C 구하려면 사인 B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죠. 사인 B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내가 아는 각의 사인을 뭐 하면 돼요?
그 대변의 길이로 나누고요. 내가 알고 싶은 각의 대변의 길이를 곱하면 된다고 했죠? 네, 그럼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때 C는 사실 30도도 되고 150도도 되는데 150도는 안 되겠잖아. 여기 45도가 있어가지고. 알겠지? 그러면 A가 뭐가 나오냐면 105도. 공교롭게도 제가 얘기한 게 딱 나와버렸네요. 30도, 45도, 105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잖아. 그러면 사인 15도나 사인 75도 이런 걸 외우거든. 코사인 15도 뭐 이런 거 외운단 말이야. 코사인 15도가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야. 스멜이 좀 나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아 근데 15도라면 선생님 105도가 90도 더하기 15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15도랑 상관 있는 문제. 그러니까 미적을 사실 알고 있으면 여기서 각 A를 구할 마음 자체가 딱히 별로 없어요. 할 줄 알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분자만 보고도 너 105도랑 관계 있는 놈이구나. 15도나 75도나 105도랑 관계 있는 놈이구나. 너 안 구해야겠다. 차라리 난 사인 C 구할래. 이렇게 되거든. 알았니? 그렇고요. (839번이에요) 삼각형 ABC에서 sin A는 다음이 성립할 때 A는 어떤 삼각형인가? 이거죠. 이게 또 미적분 알면 바로 답 나오는데 미적분을 풀면 안 되죠. 미적분 알면 이거 보자마자 나와요. B는 C군 이렇게 A는 2B이면서 A가 90도고 B, C는 45도일걸요 아마? 그럴 텐데 아니어도 성립은 할 건데 그게 나오기 때문에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미적을 배우기 이전에 모든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주어져 있는 걸 웬만하면 길이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각으로 푸는 건 아니에요. 각으로 푸는 건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각을 너네가 실질적으로 잘 다루질 못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각을 다루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특수각 걔네들한테 뭐 적당히 2분의 파이나 파이 이딴 거 더한 것만 계산하는 거지 나머지 계산 하나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하는 것도 아니지. 외우고 그냥 뱉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의 길이를 가져가는 거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2R분의 A고 얘가 2R분의 B일 거잖아. 또 2R분의 A는 쓰지 말고 어차피 2R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 때 양쪽에 사인이 똑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사인 A랑 사인 B를 동시에 A, B로 바꿔도 식이 틀리지 않아요. 물론 2R분의 A 써서 약분해도 된다. 알겠지? 그럼 A는 2B 곱하기 코사인 C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J 코사인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E 약분되고 B 약분되고 요 A는 이쪽으로 곱해져서 얘랑 지워질 거야.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0이라서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 질문한 걸 보면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길이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그냥 주어져 있는 식을 전부 다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거 있어. 그 길이로 바꾸라고 하니까 가끔 이런 문제도 있거든. 아무튼 그 1 코사인 제곱이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거든.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그걸 바꾸고 있어. 근데 1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잖아. 그건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사인 법칙을 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길이로 바꾸라고 하니까 그 J 코사인 다 쓰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인 법칙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사인 법칙이 도저히 쓰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고. 알겠죠? 841번 다음이 성립한다. 저걸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탄젠트는 어차피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양변에 코사인 A, 코사인 B를 곱할 수 있잖아. 그럼 저게 B의 제곱
사인 A 코사인 B는 A 제곱 사인 B 코사인 A라고 써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니 아가들? 근데 내가 양쪽으로 사인 동시에 들어있으면 얘 그냥 A라고 생각하고 얘 그냥 B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워도 되겠네. 그러니까 실제 식이 B 코사인 B는 A 코사인 A다 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얘들아? 그지? 진짜 없냐? 이등변은 이 상태에서 다 할 수 있지 않나? 아, 코사인 법칙 쓰기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코사인 법칙 쓰면 3차씩 뜨니까 그 뭐 또 전개해서 인수분해하고 막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냥 해야겠다. 네.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에다가 근데 그렇게까지도 어렵진 않아요. 해보면 그냥 나오면 하기 싫다는 거지. 뭐 하는 게 막 그렇게까지도 어렵진 않아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 지워지잖아. CC 지워지잖아. 이 A는 여기 가서 제곱이 될 거고 이 I는 여기 가서 제곱이 되겠지. 이런 관점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얘들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최종식이 얘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굳이 계산하지 않을게요. 알았죠? 그럼 2등변이거나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나 두 개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해보시고. 예. 어쨌거나 핵심은 뭐예요?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849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 그래요. 예. 지금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 일단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기본 아이디어는 전부 다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근데 그 사인을 배우고 나면 왜 2분의 1 AB 사인 C 있다는 거 배우잖아. 그거 뭐가 다르냐? 안 달라요. 어차피 그 A 사인 B 이런 게 높이 구하는 식이잖아. 뭔 말인지 알아? 예. 그래서 그냥 밑변 높이 뭐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각시가 60도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A, B가 필요하거든요. A하고 B가 필요하다고. 근데 A와 B의 관계식 하나 나와 있고 난데없이 지금 C가 4다 이게 나와 있잖아.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B를 찾으려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16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이해했죠? 이해하셨죠? 네. 이걸 이용해서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더 구했단 말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B는 16이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이게 16이다 이렇게 봐도 되니? 그잖아. 네. 그럼 AB는 3이다 이게 되겠네. 문제 다 풀었죠? 삼각형 ABC는 2분의 1 AB sin C일 거기 때문에 2분의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질문 나온 이유는 이걸 거야.
b는 5-a니까 이렇게 쓴 애들이 질문하더라고. 그러면 16은 a제곱 더하기 5-a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5-a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얘를 정리를 해보면 3a 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5a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오, 인수분해가 안 된다, 난 망했어, 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a 곱하기 5-a를 원하는 거지 a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a 곱하기 5-a가 나오죠.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3 곱하기 a 곱하기 5-a 이게 9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게 3이다 나오는 거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관계 시간 안 했으니까 b 빨리 지우고 문제 풀려고 하는데, 본인이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본인이 구하는 게 a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근데 내가 구하는 건 a 곱하기 5-a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별 문제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풀고 있느냐를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다루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를 한번 뒤에 비슷한 문제 있지 않나?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이 뭔 소리냐면, 어차피 너네가 이 삼각형 ABC의 면적을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 뭐 할 거냐면, 여기 곱하기 여기 곱하기 여기 사인 곱하기 2분의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위에 조그만 거 할 때도 여기 곱하기 여기 곱하기 여기 사인 곱하기 2분의 할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하고 사인 60도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넓이 4분의 1은 누가 만든 거냐면, 여기 곱하기 여기의 4분의 1이 여기 곱하기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처음부터 저 둘의 곱의 4분의 1은 얼마예요? 27이죠?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를 그냥 x분의 27이라고 잡으란 말이야. 그럼 됐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PQ의 길이의 제곱은 J 코사인 1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 산술기를 그냥 쓰면 되겠죠? 2 곱하기 27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27. 그럼 PQ의 길이는 3루트 3보다 그거는 같다. 이게 최소값이네요. 알겠니? 네. 넘어가도 되죠? 야, 이 문제가 중등 도형에서 나오면 좀 짜증나요. 이 중2 도형에서 나오거든요. 중2 도형에서 나오면 막 언제 거지같이 풀어야 돼, 막. 알았니? 아무튼 거지 같아. 짜증나. 보조선 졸라 그어가지고 막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비 이용해서 딱 조각조각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 때문이냐면 이게 없어서 그래. 삼각형의 면적 아까 얘기했지. 이거 곱하기 여기에 사인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여기의 길이가 5분의 3으로 줄어든 거고, 여기의 길이가 5분의 2로 줄어든 거니? 그러니까 이 여기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야. 25분의 6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전체 면적을 그냥 25S라고 보고 싶어. 그럼 여기가 6S가 되는 거지. 이해하겠니? 마찬가지야. 여기가 5분의 2로 줄었고 여기가 5분의 3으로 줄었으니까 똑같이 6S야. 여기가 5분의 3으로 줄었고 여기가 5분의 1로 줄었으니까 똑같이 6S야. 근데 전체가 25S라고 했지. 여기 7S야.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답은 25분의 7. 개 쉬운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풀면. 이 문제가 어려울 수가 없잖아. 2분의 1 AB sin C 이거만 알면 되는데, 물론 그걸 알아도 못 쓰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쉬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왜 상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넘어가고요. 860번.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AB는 6, BC는 4루트 3, CD는 2루트 3 어쩌죠?
얘 넓이 구하세요. 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삼각형으로 쪼개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에 관한 공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선생님 직사각형 있잖아요. 그거 아주 특수하잖아. 일반적인 형태의 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 들은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근데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건 한 8개, 9개 들었을걸? 그지? N각형을 삼각형으로 쪼개서 면적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이렇게 쪼개면 되나요? 나가. 아니 왜 저렇게 쪼개는데? 도라이야? 30도하고 45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이렇게 쪼개야죠. 아 그렇구나. 근데 AC의 길이를 알아야 문제를 풀지 않을까? 왜? 그래야 J 코사인으로 여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AC의 길이 자체는 근데 AC의 길이 안 구해. 이렇게 쓰면 되지. 사실 여기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J 코사인을 양쪽에 썼을 때 두 개가 같다 이런 관점으로 36 더하기 48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4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12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다. 이 짓을 해가지고 x를 구하면 되겠지 그냥. x에 관한 2차 방정식 아니야. 알겠니? 뭐 정리해보면 또 생각보다 쉽게 나와요. 상수가 다 사라지면서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6x가 0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이것도 정리하는 과정은 제가 그냥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x가 2루트 6이 나오니까 그럼 사각형 ABC의 면적은 그냥 구하실 수 있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 이거 나오고요. 알겠죠? AC를 구한 다음에 한번 뭐 거쳐가도 되는데 굳이 그래야 되겠죠? 자 다음 861번이에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래요. 얘도 쪼개서 문제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쪼개도 딱히 상관없는 것 같다 이거는. 왜냐면 각을 다 모르니까. 근데 보각을 이용해서 할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이 각하고 여기 이 각이 보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사인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이지 않을까? 맞아? 그럼 BD의 길이의 제곱이 같다 해서 1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4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러지 않니? 그럼 코사인 세타가 구해질 거 아니야. 20 코사인 세타가 4네. 그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1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는 5분의 2루트 6인가? 그잖아. 24의 제곱근이니까. 그래서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2루트 6 이거 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해라. 그냥 이런 얘기였고요. 이렇게 많아. 다 했네 이제. 자 865번
사각형 ABCD의 면적 구하라. 주어진 정보 그림에 다 표시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직각이 있으니까 BD가 바로 보이죠? BD는 얼마예요? 3루트 3? 그지 않니? 예. 구하라는 건 ABC의 넓인데 이것 때문에 예. 그 임의의 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 알아요 몰라요? 대각선이 직교할 때만 풀 수 있어요. 알 텐데. 그냥 듣고 있는 거 맞지? 아니 대각선이 직교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그지? 예. 그냥 임의의 사각형의 면적인데 그 대각선 이둔 사인만 알면 되거든? 이런 사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사인은 어느 쪽을 알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보호각의 사인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여기의 길이 알고 여기의 길이 알 때 면적 구하는 공식이고 얘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마치 삼각형의 넓이 구하듯이 구하잖아. 이거 쌤이 개념할 때 하지 않았니? 했니 안 했니? 했잖아. 이거 말고는 증명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평행선 그어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합동 이런 식이잖아. 예. 그런데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세타일 거 아니야. 그냥 바깥쪽에는 커다란 사각형의 면적의 절반인데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그럼 위에서 이 공식을 그대로 써보면 사각형 ABCD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4분의 45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 사각형의 면적인데 2분의 1을 다 알고 있다고. 삼각형의 면적인데 2분의 1을 안 달고 있는 해련의 공식이 약간 특이하듯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866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방금 했던 거하고. 예.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면 사인 세타 얼마예요? 3분의 2 루트 2죠. 그러니까 사각형 ABCD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2 루트 2다. 하시면 12 루트인가? 그죠? 예. 세상 이 공식을 몰라가지고 지금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충격적인데? 868은 이 공식을 알아도 좀 질문이 나온 문제긴 하거든. 근데 얘가 앞에서 풀었던 다른 문제들하고 똑같니? 대각선의 길이 알아서 면적 구하고 막 이런 거니? 아니지 않니? 그지? 아니야. 왜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일단 안 나와 있다고. 근데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만 문제를 푸는 건 확실하잖아. 왜냐면 끼인 각이 120도, 즉 끼인 각의 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는 사실을 하고 평행사변형이 네 변의 길이 다 준 거잖아요. 4, 5 줬으니까. 네 변의 길이 다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대각선의 길이 구해보라는 거거든.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네 변의 길이 알고 대각선의 길이 구하라는 거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에 관련된 성질이 뭘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냐? 뭐예요? 그게 말해. 그렇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기를 x, x, y, y라고 잡아서 x랑 y만 구해도 문제를 푼다 이런 건 좀 아닌가? 설득력이 감사합니다. 없다고? 설득력이 있었잖아. 그럼 j 코사인을 두 번 쓸 수 있잖아. 삼각형 두 개 가지고. 즉 25라는 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xy인 거고요.
16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y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빼면 9는 2xy가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필요한 건 2x 곱하기 2y 곱하기 사인 120도 곱하기 2분의 1 이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9 곱하기 2분의 루트 3만 하면 되니까 이게 답이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떡밥 까는 거 봤어?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푸는 거야. 지금 이게 푸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고 끼인 각이 120도라는 사실 줬으니까 사인 알고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를 모르지 않냐? 그러면 평사의 내변의 길이를 주고 그거 이용해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긴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각선의 길이와 관련된 평행사변의 성질이 뭐가 있지? 아, 서로를 이등분하는구나. 아니, 여기까지가 푼 거라니까.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얘기할 때 귀 닫고 있고 풀이 쓰고 있으면 그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이 식이 올바른 수식이다만 납득하는 거고 실제로 문제를 푸는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수학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래 넌 어디까지 생각했니? 아니 그냥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문제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래서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훨씬 발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생각 좀 하시고요. 끝났니? 응.